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봉 육교의 저자 매봉 안성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드백 요청하신 분의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공부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고 질문 자주 해주시는 분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삼형살의 작용력. 삼형살은 인사신, 축술 및 진호, 유해라고 알고 있는데 세 가지 삼형살은 작용력이 같은 건지 각기 다른 작용력을 갖고 있는 건지 여쭙습니다. 음양 오행이 다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인사신, 목, 화, 금, 토, 화, 금, 수. 오행이 다르니까 당연히 작용력이 다르죠. 그런데 제가 해당하는 육교점에서는 삼형살을 보지 않습니다. 인사신 삼형살이 걸리기 전에 사신합이나 인신충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축술미에서는 충미충이 나와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미 음양오행에서 합충의 변화가 먼저 있기 때문에 저는 삼형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 시간에도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육교에서는 음양오행의 생극제와 탐생만극, 탐생탐합,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육교점에서는 삼형살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선생님들의 강의를 참고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아예 삼형살을 빼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삼형살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보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한데 그 경우는 젊게 한 100개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 있을까 말까 한 경우는 진짜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게 없는 경우.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 봅니다, 저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실제로 친 점괘라고 하세요. A와 B 업체 중 어느 업체에 맡겨야 되는지. 친구가 식당을 하는데 주방 후황, 덕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고장이 나서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업체에다가 맡기면 좋을지 제게 물어본 점사입니다. 자, A 업체 숫자로 불렀고 A 업체를 믿고 맡겨도 되는지, 화풍정변 래풍왕 신월 기후일 오늘이네요. 응유 월일에 생받지 못하니 실력 없는 업체. 형 사화 동하여 응유 생하려 하지만 월지와 묶여 생하지 못함. 무엇보다 응유 세요 극하니 절대로 맡기면 안 되는 업체.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는 세와 응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죠. 응유가 세요를 극한다고 그래가지고 절대로 맡기면 안 되는 업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응효의 상태를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가 걱정돼서 이제 본 거잖아요. 근데 응효가 월과 일로부터 생조받는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실력이 없는 업체다. 이거 이제 점괘 보신 이 선생님도 응효 월일에 생받지 못한 실력 없는 업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형 사와 동하여 응효 생하려 하지만 월지와 묶여 생하지 못함. 자, 요거 얘기하는 거죠. 상요, 사와 동에서
응묘를 생조할 것 같지만 월하고 이렇게 딱 묶여버리죠. 네, 그래서 도움이 안 된다. 응요가 세요를 극하니 절대로 맡기면 안 되는 업체. 이건 너무 이제 너무 이렇게 과하게 생각하신 거고요. 이렇게까지는 안 보셔도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응효가 월일에 생조받는 게 없어서 실력이 없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다가는 일을 맡기면 안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B업체, 택지체, 무동이에요. 응효 월일에 왕상하니 실력 있는 업체, 세효 극하지도 않으니 믿고 맡겨도 좋다. 자, 정기 한번 볼게요. 이거는 무동입니다. 제가 사용하는 이 영리형 프로그램이 무동 표기가 안 되는 프로그램이라서 좀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택지체가 나왔어요. 응효가 월과 일로부터 왕상하죠. 실력이 있어요. 실력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해단하신 거를 보면 세요 극하지도 않으니 믿고 맡겨도 좋다. 예, 믿고 맡겨도 좋습니다. B업체 점괘에서 월일에 형용 임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응효가 형용가 이렇게 왕상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덕트 공사 비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예를 들게요. 100만 원에 공사를 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만 원에 안 끝나는 거예요. 추가 비용이 조금 더 들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혹은 처음부터 100만 원이면은 되는 공사를 120을 부른다든지 130을 부른다든지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점괘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업체보다 조금 더 비싸게 공사 비용을 비싸게 부르는 업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실력은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돈 조금 더 준다 하더라도 아주 큰 차이가 아니라면 그냥 믿고 맡겨도 됩니다. A 질문을 물었는데 점괘에선 A 맡겨도 된다, B 다만 돈이 많이 나간다까지 알려주는 걸까요? 예, 돈이 많이 나간다는 것까지 알려주는 점괘입니다. 업체를 맡겨도 좋은지 물었을 때 응효는 멀쩡한데 월지일지에 관 임하고 세요가 월파 일파 맞으면 이 업체를 맡기게 되었을 때 생기는 관제구설 사고를 의미하는 걸까요? 세요 월파 일파 맞는 게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응효는 멀쩡한데 월지일지에 관이 임하고 세요가 월파 일파 맞으면, 자, 월지일지에 관이 임했다라는 것은 세요가 형요가 임했다는 얘기죠. 이 업체를 맡기게 되었을 때 생기는 관제구설 사고 당연히 있죠. 좋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 두 업체에 대한 질문은 조금 달리 했는데 점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요. 어차피 맡겨도 되는지 믿고 맡겨도 되는지 같은 말입니다. 차이 없습니다. 만약 응효가 월지와 일지에 생받지 못하지만 동효에 생을 받는다면 실력이 있는 건지요. 이것은 실력은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실력이 있으려면 월이나 일에서 생조를 받는 게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 동요로부터 생조를 받는다라는 것은 실력은 없는데
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데리고 온 일꾼이 있다던가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뭐 일당으로 일보러 온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이 일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응효가 관요 임하고 월일에 생받고 세요를 생하거나 같은 글자 세요가 극하면 응효 관이 임 있어도 맡겨도 되는지요? 상관없습니다. 이거 제일 중요한 거는 응효, 내가 일을 맡길 사람이 힘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응효와 세요의 관계가 토충이라면 맡기면 안 되는 건지요. 그러니까 뭐 세응이 뭐 진술충이 됐다든지 뭐 충이충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경우 말씀하시는 건데, 일단은 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죠. 그래서 이왕 맡길 거면은 상생의 관계인 점괘가 더 아름답죠. 토충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일을 맡기고 돈을 주면서 일을 맡기고 일을 부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의 관계는 사실 좋지 않습니다. 자, 사신합은 극합인지 생합인지 당연히 극합입니다. 사화하고 신금은 오행 자체가 화금이기 때문에 화금 상전이죠. 그래서 생합이 아니라 극합입니다. 사신합은 극합이 될 수도 있고 생합이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말 처음 들어봅니다. 사신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쭙습니다. 새와 응의 관계에서 사신합은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자, 이게 좋은 인연은 아니에요. 극합이라는 것은 사신합처럼 극합이라는 건 뭐냐면 불처럼 타올라서 합쳤다가 아주 쉽게 꺼지는 인연, 허망하게 꺼지는 인연. 결론적으로는 이 극합은 진합하고는 다르게 끝이 안 좋아요. 반드시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좋은 인연이냐 나쁜 인연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냥 헤어지는 인연. 누가 좋은지 나쁜지 그거는 뭐 제가 점괘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사신합은 극합이고 결국에는 헤어지는 인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축 반려동물의 용신은 무엇인지, 소, 돼지, 닭은 용신을 무엇으로 보는지,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는 용신이 무엇인지, 산책을 하다 잃어버린 개는 언제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점을 하러 왔다면 잃어버린 반려동물은 용신을 무엇으로 삼는지. 이거 소녀입니다. 소녀. 그리고 내가 키워서 판매할 목적으로 키우는 뭐 소, 돼지, 닭 농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는 이게 재가 됩니다. 재산. 그런데 내가 반려동물로 키우는 개나 고양이, 이것은 소녀로 봅니다. 저도 예전에 그 반려동물 잃어버리신 분 그 점괘 봐가지고 점괘에서 이제 찾는다고 나와가지고 그 날짜에 맞춰가지고 찾은 케이스 여러 건 있어요. 아무튼 가축,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내가 농장을 하면서 키우는 소, 돼지, 닭 같은 경우는 재로 봐야 되고, 반려동물은 소녀로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오늘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나에 대한 응효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은 거죠. 세요, 묘목, 응효, 술토 둘 다 월일에 생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이건 극합이잖아요. 묘술. 뭐 상극관계니까 뭐 좋은 건 아니죠.
둘 다 월일에 생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어떤 여건이라든지 상황, 환경이 안 돼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응요 공망이면은 진심 아니다. 뭐 진심이 아닐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다. 나는 어떠한 다른 일이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응요 동하여 삼합국 또 혹은 다른 효, 월일의 합을 이루면 나에 대한 마음 없다. 나에 대한 마음이 없다가 아니고 다른 글자하고 합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이 없다라는 뜻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데 삼합 혹은 뭐 육합 뭐 이런 식으로 월이나 일하고 이렇게 합의되어 있으면 뭐 애인이 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다, 그래서 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응요가 세요를 극하면 세요를 깔본다, 무시한다. 네, 뭐 맞습니다. 응요가 세요를 생하면 좋아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 뭐 그 정도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오히려 세요가 응요를 극하면 세요에 대한 응요의 마음은 어떠한 건지 여쭙습니다. 세요가 응요를 극하고 있으면 응요는 세요를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해하거나. 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좀 인상이 좀 많이 강합니다. 뭐 손님들 말씀으로는 되게 카리스마 있다. 그냥 뭐 눈빛으로 그냥 사람을 압도하고 뭐 제압한다. 뭐 귀신도 때려잡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 그거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편견이죠. 외모만 보고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그런 건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저 평소에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좀 무뚝뚝한 편이에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있으면 사람들이 제가 화가 났는 줄 알아요. 뭐 절친한 친구도 뭐 주변에 선배나 후배나 친한 사람들도 그렇게들 오해를 해요. 어려워하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지금 말씀하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세요가 응요를 극하면 응요는 세요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려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어떤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람과 사람 이렇게 만나서 봤을 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 좀 뭐 화가 났는지 좀 말 걸기도 좀 애매하고 좀 불편하고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자, 응요가 세요를 충하면 무슨 의미인지 여쭙습니다. 뭐 충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토끼리 충도 있고 뭐 해수가 사화를 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뭐 묘목이 술토를, 이거는 뭐 충이 아니군요. 예. 해수가 사화를 충하는 경우도 있겠고, 뭐 자수가 오화를 충하는 경우가 있겠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응효가 세요를 충한다라는 것만 가지고서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애매하고요. 임해에 있는 육친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리 봐야 되고요. 근데 간결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응효가 세요를 충하면 무시하고 있다, 쉽게 생각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해당되어 있는 육친 그리고 왕상 월일에 생조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따져봐야 된다. 상대의 마음이 어떠한지 묻는 점괘에서 세요 응요 월일의 왕상 효수 무력함 극충을 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쭙습니다. 상대의 마음, 그러니까 요새 그 젊은 여자분들이 그 타로점 많이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보시더라고. 상대의 마음이 어떠한지. 뭐 5,000원 타로점 5,000원, 만원 뭐 이렇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성북동에서 상담하고 있는데 제가 식사하러 대학로에 자주 나가거든요. 대학로에 가면 그 길거리 천막 그 사주 타로 이렇게 보는 데들 많아요. 근데 거기도 보면 바깥에 그 플랜카드로 상대의 마음 알아보기 뭐 이런 거 이렇게 써놓기도 하셨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상대의 마음이 궁금한 거죠. 예,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은 그냥 세효하고 응효만 그냥 보시면 돼요. 월일에 왕상하고 휴수무력함, 극충 받는 것 이거 다 따지시면은 해단이 자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세효가 응효하고 이 상관관계에서 다른 거 따지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합니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합니까? 그 사람은 나를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서 그냥 점치시고 세효하고 응효 이 상관관계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효가 세효를 생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응효가 월 1에 왕상하다, 힘이 있다. 그러면 진지하게 나를 좋아한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응효가 휴수무력하다라는 것은 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쥐뿔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고 쥐뿔도 없는데 그냥 좋아하는 거고 뭐 충을 맞으면 당연히 안 좋은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론은 상대의 마음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지 묻는 점괘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는 세응만 봐라 일단. 그래서 응효가 세효를 생조하면 그 다음에 월일에 왕상한지 휴수한지 충을 받는지 이걸 보시면 되고 근데 응효가 세효를 극한다 충한다 그러면 월일에 왕상하든 휴수하든 이거는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1년 후 시험점에서의 태세 참고 여부 유튜브 재물점 완벽 정리해서 내년에 카페 창업에 대한 재물점을 볼 때는 내년에 태세도 봐야 된다 하셨는데 1년 후 시험점에서도 내년에 태세를 참고해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이거는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카페 창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바리스타 자격증 준비하고 뭐 등등등등 해서 카페를 창업했을 때 재물운이 좋은가? 그것은 그 해당 연도가 되는 태세, 지지의 음양오행을 봐야지만 재물운이 길한지 흉한지를 이제 알 수 있다고 그랬는데 시험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현재 실력이 지금 점괘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1년 후에 시험점에서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점을 쳤잖아요. 그러면 지금 나온 점괘는 현재의 실력을 얘기해 주고 현재의 실력. 그러니까 내년에 태세가 예를 들어서 관이다.
그런데 지금 점괘에서 월 1회 생조도 받지 못하고 뭐 공망이거나 새해 재가 붙었다. 그럼 내년에 태세가 관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물점을 볼 때는 내년에 태세도 봐야 되는 거는 맞는데, 시험점에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될 것 같으면, 내년에 될 것 같으면 지금 점괘에서 이미 된다고 답이 나와요. 내년에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점괘에서 안 되는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항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점괘는 그냥 지금 점을 딱 쳤을 때 그냥 답이 그냥 아예 그냥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험점을 내년에 있을 무슨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점을 쳤는데 점괘가 너는 지금 실력이 뭐 새해 이제 재가 붙거나 아니면 뭐 손이 임하거나 공망이거나 월일에 생존을 못 받거나 하는 점괘가 나왔다면 안 되는 점괘잖아요. 근데 내년에 태세가 관유라고 하더라도 지금 안 되는 건데 내년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상황이나 어떤 일정을 좀 변경을 하고,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열심히 더 공부를 해서 상황을 조금 이제 변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점을 쳐야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점괘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줄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지. 지금 이번 한 번 점괘를 봤는데, 시험점 봤는데 안 좋은 점괘가 나왔는데 내년에 태세가 관유다. 그러면 내년에 태세가 관유니까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점, 뭐 카페 창업 관련된 그 재물점 같은 경우는 그 시험점하고는 다르게 노동을 통해서 커피를 만들고 그 원재료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노동을 통해서 커피, 뭐 음료, 그리고 뭐 빵, 케이크, 이런 것들을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판매. 그런 것들은 어쨌든 사람이 있으면 왕래하는, 아주 그냥 시골 구석이 아니라면 어디서든 카페 창업을 하면은 장사는 되긴 해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냐 안 되냐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태세에 재를 추가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내년에 태세가 재가 아니라면 그러면은 뭐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먹는 장사하고 먹는 장사 그 재물점하고 시험점은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달리 해석을 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을 해드렸는데요.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열심히도 공부하시고 다들 아주 귀신처럼 잘 마치는 그런 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인상무불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